저희가 지금 이제 박재균 경제도시위원장하고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이 지식재산권이 뭔지 좀 변호사님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이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네. 뭐 실용신앙권, 의장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을 통해서 창출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춘천 감자빵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문제가 됩니다. 네. 네, 저작권에서 보호하는 거는 이제 물건, 실체, 이제 창작을 개인의 창작을 통해서 나온 물건이나 실체에 대해서 저작자,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만든 사람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다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부여를 해주는데요. 사실 이게 감자빵에서 문제되는 거는 음식 저작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음식 저작권은 아이디어예요. 음식 저작권은 레시피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리 방법. 예, 그렇죠. 내가 이거를 뭐 마늘을 몇 그램을 넣고 뭐 소고기를 몇 그램을 넣어서 이제 만드는 레시피가 과연 이제 법적으로 저작권법에서 보호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제 실체를 보호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레시피가 적혀 있는 책은 당연히 책으로 저작권으로 당연히 보호를 받지만 그냥 나의 아이디어 레시피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춘천의 감자빵 같은 경우를 그 처음에 만들었던 업체가 춘천 감자빵이라는 거를 등록을 특허로 할 수 있습니까? 이제 특허를 하려면 이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네. 신규성과 진보성, 새로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고 우수한, 우수해야 되는데 사실 감자빵 레시피는 저도 감자빵 먹어봤지만 안에 이제 감자랑 이렇게 좀 옛말에 사라다라 그러잖아요. 샐러드.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 혹시 국민학교 나오시지 않았어요? 옛날 사람이라서 이렇게 예전부터 먹어왔던 이런 맛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새로운 신규성을 인정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진보성을 얼마나 인정받을 것이냐가 좀 문제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 가능성은 좀 그렇게 높진 않다고 보는데요. 그 감자빵 이제 업체 대표께서 특허를 지금 신청을 하려고 계획 중이다라는 이제 언론 기사를 봤어요. 장진철 기자님 하신 거 봤는데. 특허 등록하면 레시피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자 몇 그램, 뭐 소금 몇 그램, 뭐 이런 거 다 철저하게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특허는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레시피 보고 다 따라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효과가 방각될 네, 수 그래서 오히려 이 레시피를 보호하려고 하는 분들은 특허를 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새우깡이잖아요. 새우깡 절대 특허 안 내잖아요. 근데 그 맛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거든요. 코카콜라도 그렇죠. 뭐 특허를 안 낸다 그러더라고요. 안 내, 절대 안 내죠. 왜냐하면 특허 내면 레시피가 100% 공개가 되니까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특허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영업 비밀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결국은 그분들이 공개를 안 한다 하더라도 누구나 먹어보면 예를 들어 제과제빵 하시는 분들이 이걸 똑같이 구현해 낼 수 있다면 이건 사실은 특허 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레시피를 어림잡아 짐작해서 추측해서 만든 거는 그 사람의 또 권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영업 비밀 침해도 아니고 저작권 침해도 아니고 특허 침해도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던 음식,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음식을 개발을 했거나 알려진 음식이라도 뭔가 더 새로운 조리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법적으로 이제 레시피라든지 음식 맛이라든지 보호받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조례가 시작이 됐지만 이제 법률이나 더 상위법에서 이런 누군가의 창작물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음식 저작권으로도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제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보호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거는 법적 보호의 그 접근 방식을 그 레시피나 뭐 이런 저작권 쪽이 아니라 사실 기존에 있던 뭐 똑같은 비슷한 레시피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완전히 크게 히트를 치면서 대중화를 시켜버렸던 상황인데 거기에 편승해서 이제 대기업이 뛰어들었던 좀 경쟁, 부당 경쟁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말하자면은 감자밭에서는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 유명세를 따게 된 거죠. 이슈를 만들면서 대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걸로 또 대기업 업체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또 이슈 만들면서 보호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형성이 된 거니까 이분은 법적 다툼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실 성과는 얻은 것으로 네. 보이는데 그 이후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거 법적으로 저작권 문제 없으니까 출원해 우리가 이거 만들어 가지고 레시피 그냥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공개해버리고 걔네가 법적 걸면 해 하면은 이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법률 자문단이 엄청 사이즈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지능 조례를 통해서 우리 정별님 변호사 같은 변리사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크게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상한 그런 조례가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도 이게 이런 논란이 처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게 강릉의 그 짬뽕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짬뽕의 맛을 비슷하게 하는 곳들이 이제 춘천이든 원주든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동치미 막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들은 왜 이런 분쟁이 안 생겼냐면 원래 만들던 집에서 그 레시피를 판매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특허를 안. 예, 네. 그 집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특허를 안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신 그 맛을 동일하게 구현을 해내는 거죠. 근데 보시면 모든 집들이 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뭐 장소적인 특성도 있을 거고, 그들만이 구현해낼 수 있는 어떤 차별화성. 그러니까 짬뽕이라는 음식은 어디나 다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동치미 막국수도 마찬가지. 근데 유독 그 집에 상호를 달면 더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가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제 그 심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로고 네. 그런 것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상표업에 이제 다 붙이면 그것도 등록을 네, 해서 네.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그 양땡치우 앤 칭칭뭐 맥주 뭐 그것도 예.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어요. 근데 그게 그 기업에서 소송을 안 해서 그렇지 소송만 하면 간판 다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지역에 있는 업체는 그냥 봐준 거지. 거기는 분명히 상표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어봤던 게 그 디즈니가 갖고 있는 그 캐릭터를 뭐 아주 작은 데서 쓴다 하더라도 다 찾아내서 그런 어떤 특허에 자기네가 침해에 당한 것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특히 이제 저작권법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글씨체. 글씨체. 소송이 실제 많이 걸립니다. 예, 서체를 자기가 서체는 조금만 이렇게 자기 노력을 가미하면 새로운 서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체를 등록을 해놓고 그걸 이제 탁 블로그나 이렇게 SNS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 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쓰죠. 그러니까 써도 되는 줄 알고 쓰는데 나중에 다 추적해서 당신 우리가 등록한 서체를 썼으니 뭐 몇백만 원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하고 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대형 법무법인에서 이제 좀 소송을 전담해서 하는 경우 있는데 그렇게 이제 공개되어 있어서 해도 되는 줄 알고 쓰시지만 그게 저작권법 위반될 수 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